저번에는 태양에 록근가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태음인데 이것도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자, 태음은 원래 태음은 재성이라고 그랬죠. 재성이에요. 재성의 록이 붙으면 어떻게 써요? 좋죠? 네, 좋아요. 자, 태음은 재성인데 화록은 재를 주한다 이거예요. 주제는 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태음 화록이 되면 태음의 재의 영향을 더 강시킨다 이거죠. 록에 록이 붙으니까 좋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태음이 인묘하면서 돼요. 인묘라는 것은 묘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묘하면서 화록이 붙을 때 비로소 재원이 순조롭게 된다.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은 거예요. 묘왕이 돼야지만 이 록도 록의 가치를 발휘한다 이 소리예요. 자, 필상을 주하며 새로운 계시나 발생을 대표하며 식록, 제록, 순조로움, 이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음에 록이 들어가면 좋다는 소리예요. 자, 화록이 있으면 총명하고 낙관적이며 반응이 빠르고 친화력이 좋고 원활하다. 주로 태음은 약간 낙관적이에요. 사람이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록이 들어오니까 좀 더 넉넉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더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낙함이 되면 이거는 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지 이런 거 되면 꼭 부유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 부를 주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주부라는 거는 없고 때로 단지 정신적으로만 만족감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낙함에 했으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록이 들어왔잖아. 어쨌든 좋은 필성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함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야.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뭐 뭘 더 바래.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유함이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만족한다 이 정도죠. 태음은 주로 뭘 하냐면 계획을 하기 때문에 또 동하는 것보다는 정하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정하다 이 소리죠. 태음 화록이 되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재를 얻고 득재하고 또한 득이 양양하는 의미도 증가시킨다. 어쨌든 태음이 록이 붙으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태음이 낙함하고 또 살성 공급이 동봉하면 삼방에서 상회하고 또 삼방에서 들어오거나 만나면 비록 화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획에 좌절이 있거나 혹은 앉아서 말을 하나 일어나 행동할 수는 없게 된다. 이거 생각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낙함을 이래서 이게 묘왕리암이 참 중요한 겁니다. 태음은 전택을 주로 하므로 재부를 주하는데 태음 화록이 되면 가정이 원만하고 화목하고 또 전택을 주로 하니까 부동산을 살 일이 있다 이거죠. 전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택궁에 들어왔고 록이 들어왔다 이러면 오늘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음 화록은 반드시 복덕궁에서 거문하기를 본다. 자, 태음이 명궁이 있으면 복덕궁 항상 거문이 있어요. 항상 거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태음이 화록일 때 거문이 화기가 될 때가 뭐냐면 정월동 기거예요. 정년이에요. 정년. 그죠? 정월 태음의 화록이죠. 기거 거문의 화기인 거예요. 정년이 이게 이 말은 정년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문하기를 본다. 고로 반드시 거문과 동공한 성이 무슨 성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문 독자 했느냐 홀로 있느냐 거문이 무슨 다른 별궁과 같이 있느냐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살펴본 연후에 태음 화록의 구체적인 그 성질을 갖다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태음 화록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화록을 해야 되겠 거문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마음을
많이 써서 심력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뜻을 이룬다. 이때 당사자의 느낌은 오히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지 자기 손으로 하나의 어떤 계획을 이뤘다 이거야. 성공했다. 나 그거 했다. 여기에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만족을 한다 이거죠. 자, 태음화록은 재부에 대한 만족감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명궁, 재배궁, 사옥궁에 있는 것이 좋다. 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록은 재배궁, 사옥궁, 명궁, 전택궁, 태음은 이런 데 있으면 좋습니다. 자, 태음 화근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태음은 처세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강하지를 못하고 약간 좀 질질 끄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맺고 끊는 게 태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화근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화근 자체가 원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뭐 결정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이렇게 끄는 거를 주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으로 분발하는 의미를 띠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근이 들어오면은 강하고 유하고 이런 조화가 되어서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태음이 명궁에 있으면 반드시 복덕궁을 겸해서 봐야 하는데 왜 자꾸 태음이 있으면 복덕궁을 보라면 태음이 명궁에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덕궁에 금운이 있기 때문에 금운 자체가 암성이잖아요. 어두운 별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 별이면 자 이게 있으면 뭘 봐야 돼? 태양을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요. 태양이 왕하거나 묘한 자리에 있으면 복덕궁이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런데 태양도 죽고 없어. 근데 이게 금운이 하면서 머리가 아픈 거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편안하지가 못하다는 거는 물질적인 것도 수반해서 온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같이 정신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정신이 복잡한 거는 물질과 아니면 육친관계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운이 들어오는 복덕궁을 잘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복덕궁을 겸해서 봐야 하는데 태음 화근이 명궁에 있으면 복덕궁은 금운과 천기화기가 된다. 자, 이럴 때는 뭐냐면 보통 쌍으로 천기화기가 명궁에 있어도 천기화기가 명궁에 있으면서 태음이 같이 좋아하는 그 쌍승의 경우가 주로 또 많거든요. 태음이 이럴 때도 있고 태음과 천기가 쌍승으로 있는데 있어도 복덕궁의 금운이잖아요. 요렇기 때문에 태음화기가 같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 금운과 천기가 동궁하거나 상대하고 있으면 아니면 뭐 대춘궁에 있거나 뭐 삼합에 있거나 이렇게 상대하고 있으면 그 영향이 비교적 커서 범사의 처음과 끝을 관철시킬 수가 없게 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처음과 끝을 왜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면 태양이 어디 있는가도 봐야 되죠. 지금 태양도 봐야 되죠. 벌써 화기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시위거리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일단 편치 못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금운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운이 화기가 들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천량이 항상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 천상 옆에 금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운 천상이 이렇게 천량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천상이 형기협인이 되는 거예요. 금운하기가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운하기가 됐다 이러면 천상이 있는 군이 형기협인이 됐거든요. 그럼 천상이 또 무슨 궁인 거를 봐야 되잖아. 거기가 무슨 관록궁인지 재배궁인지 무슨 궁인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태음화근의 의미 역시 돈을 갖고 자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 단지 권력에 만족하지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항상 시기를 놓치거나 간단한 사정이 복잡하게 변하게 되어 번뇌와 곤란이 일어나게 된다. 자, 태음이 비록 재성이긴 하지만 화근은
화록만큼 부하지는 못한다요. 돈을 벌지는 못한다는 거죠. 원래 록이기 때문에 록은 권이랑은 좀 틀려요. 자미가 권이면 좋죠. 그거는 재성이 아닙니다. 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태음은 재성이기 때문에 권보다는 재성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음이 화근이 들어오면은 좀 뭐라 그럴까? 늘 이게 아까 그랬잖아. 질질 끄는 그런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태음 있는 사람들이 조금 때를 놓치는 수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화기가 들어오면 대신 조금 천동처럼 조금만 발달할 수 있는데 태음이 해궁에 화기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좋아요. 해궁은 밤중이잖아요. 한밤중이기 때문에 화기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다음에 나가면 나오겠죠. 또 여기 태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태음 화가를 보면 일단은 록근과까지는 주로 길상이라고 했습니다. 록근과는. 자, 길상이며 자, 지혜롭고 과명이에요. 원래 화가 자체가 과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태음 화가도 과명입니다. 학술이나 전파, 명예 등을 주로 한다. 화가가 있으면 온화하고 묘락이 있다. 자, 출성의 화가를 가장 좋아한다. 명궁에 화가가 있고 낮에 태어난 명이면 자, 낮에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태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태어나면 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인묘한궁으로 가면 길하다. 왜? 함했지만은 태양이 묘했다 이 말이에요. 묘한궁으로 가면 길하다. 유연이나 대한 모두 이름이 크게 난다. 자, 고화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을 나는 거고 뭐 성진을 하는 거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화가 들어가면. 자, 태음은 재성이기 때문에 화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모두 주로 재원에 좋다. 게다가 반드시 명망으로 인해 금전이 오거나 금전 범위에 자 이름이 난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 권보다는 과가 더 낫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태음에 있어서는 아까 권 봤지만 권보다는 제로 봤을 때는 과가 좀 더 낫습니다. 자, 명궁에 태음 화가가 있으면 자, 돈이나 경제적인 재경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좋다. 일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태음 화가나 록이 있으면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행이나 일업 중에 자, 한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맛집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로 인해서 비교적 고수입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60년 된 집이야 100년 된 집이야 이렇게 하면 그런 집을 우리가 지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 왜 이거를 일행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태음은 계속 움직이는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뀌어요. 자, 초생달에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가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거든요. 감정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감정도 감정 기복이 많아요. 변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하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 뭐 찔리는 사람 있나 봐. 한 가지를 꾸준히 밀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정형 아래서 태음 화가는 투자에 이롭다. 현대에서는 금융기구에 근무할 수 있으며 비교적 회사 내에서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 태음인 사람이 명궁에 있는 사람 보니까 금융계통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단 태음이 낙함하면서 화가가 되면 투자와는 큰 인연이 없으므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좋아서 단지 계획을 잘하는 것을 주할 뿐이다. 왜 투자와는 인연이 없고 대기업에 가라 했냐면 대기업에 가면 잘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이런 가면 이 원래 변동성이 많은 태음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큰 데 가라는 거야. 큰 데 대기업에 가든지 공공기관에 가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 못하는 데를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엄 화가의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약간 낙관적이라는 거. 그래서 복덕궁의 태엄이 임묘하고 또 화가가 된 사람 반드시 우리가 볼 때 낙천파고 인생을 즐길 줄 안다 이거예요. 향수할 줄 안다 이거죠. 자, 태엄이 임묘하면서 육친궁에 있으면 주로 여친에게 유리하다. 여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만약 태엄이 낙함하면 여자 육친에 불리하고 낯생인 경우는 더 불리하다. 그렇죠. 태엄은 밤에 태어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나 태엄이 화가가 되면 이 방면의 상황을 개선할 수가 있다. 조금 나쁜 것도 화가가 좀 좋은 별이니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태양이 낙하만궁으로 가면 아까는 왕한궁으로 가면 길하다 했잖아. 임묘한궁으로 가면 그러면 낙하만궁으로 가면 뭐겠어요? 가면서 살기를 보니까 명예의 손상이 있다 이런 거죠. 명궁에 화가가 있고 밤에 태어난 명이면 태음이 임묘한궁으로 가면 명성이 있다. 주로 태음이 화가거나 이렇고 밤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러면 밤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밤에 하는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다음 태음 화기. 자, 지금 이제 화기가 나왔습니다. 태음이 화기가 되면 우려가 많고 실면함이 많다. 하여튼 잘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화기가 태음 화기가 되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태음이 아까도 그랬지만 안정적인 별이 아니에요. 변화가 많고 변동이 많은 별이거든요. 그런 별에 화기가 왔다. 그러면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투자를 했다. 투자 착오가 일어납니다. 뭐를 했다. 계획을 했다. 계획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기가 오면. 자, 어떤 감정적인 것도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엄 화기가 왔다. 누구를 사귀었다. 그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본 명궁에서 태엄 화기가 있으면 일생 투자 착오가 하기가 쉽고, 자, 운에서 만나도 그렇다는 것은 대운이나 유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운에 만나도 역시 그 운 안에 투자 착오가 하기 쉽다. 태엄 화기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든 연애를 해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굳이 돈뿐이 아니라도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계획을 할 때도 그렇고 문서를 쓸 때도 그렇고 이런 착오가 일으키는 확률이 거의 많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백궁이면 재백에 대한 투자 착오, 부처궁이면 부처 감정에 대한 투자 착오가 쉬우며 이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경험상 엄청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그랬었답니다. 그냥 외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러고. 자, 관록궁이라면 사업에 투자 착오를 하기가 쉽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태음 화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아서 감정적. 왜냐면 이거 태음이 재성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도 조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정형으로 말하자면 태음 화기는 태음 화기보다 좋다. 아까 얘기했죠. 태음 화기가 좀 좋은 궁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궁이나 이런 데 가면. 자, 태음은 주로 숨기는 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주하기 때문에 화기가 되어도 시비와 원망을 초래하지 않으며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단지 마음의 고통만 있을 뿐 당사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가하는 압력은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감정적인 별이긴 하지만 그 감정이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말 못할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말 못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지만은 나는 갖고 있는 고통이 있다 이거죠. 단지 귀찮음,
뭐 또 어지럽거나 쉽게 판단이 힘든 일 등이 생기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자, 태음화기가 들어오면은 태양화기보다 낫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누가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거는 안 돼. 그 대신에 투자나 이런 걸 하면 투자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태음화기가 해궁에 있으면 도리어 염려하던 일이 기쁘게 돼. 아까 얘기했죠. 화기가 해궁에 있으면 좋다고. 자, 염려하던 일이 기쁘게 된다거나 고뇌를 겪은 뒤에 도리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네. 태음화기가 들어오면 조금 이런 경향이 좀 지나가면 좀 도로 반전이 돼갖고 좀 좋은 일도 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낮이냐 밤이냐에도 차이가 있죠. 좀 밤이면 해궁은 밤이기 때문에 한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명이 태음화기가 복덕궁에 있으면 좋지 않다. 왜 안 좋겠어요? 감정적인 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창곡이나 도화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주로 의지박약하게 되어 외부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한두 번 실족한 것으로 평생 할인하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명의 태음화기가 복토궁에 있다 그러면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 감정적인 별이고 변동이 많고, 그런데 화기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올바로 판단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판단을 못 하는 데다가 창곡이 뭐예요? 도화성 별이잖아요. 거기다 또 도화성 별을 봤다 이거야. 보지 않아야 되는데 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실족한 걸 평생 자기가 그게 한이 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짓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태음이 육친궁에 있으면서 화기가 되면 낯생잉은 더 불리하게 되고 주로 육친과 인연이 없거나 심지어 생리사별하게 된다. 자, 왜 생리사별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태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죠? 태양은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친궁에 태음이 육친궁에 들어갔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그때 잡성 배웠죠. 상문백호나 조객에 들어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들어오면 이런 생리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별을 다 조합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노복궁에 태음화기가 하기면은 해궁을 제외하고, 아까 해궁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해궁을 제외하고 어떤 궁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아랫사람의 암산을 방패해야 하는데 이것은 살을 보면 그렇다는 건 암산이 뭐예요? 그냥 이게 뭔가 모르게 숨기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견제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다 이거죠. 약간 태음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 겉으로 드러나지를 잘. 태양 같은 거는 확 드러나거든요. 뭐든지 다 보여. 우리가 다 볼 수 있어. 근데 태음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태음화기에 문곡화기가 충해하면 쌍화기가 들어왔네요. 그죠? 문곡화기가 들어오면 그 해에 그 해에는 더욱 아랫사람으로부터 도적이나 침탈을 심중히 방비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실을. 왜? 이게 지금 노복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노복궁을 얘기에다 나왔잖아요. 노복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랫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랫사람이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온다든지 또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설사 해궁이라 하더라도 쌍화기가 들어왔다 이거죠. 아까는 해궁을 제외하고 했지만 여기 쌍화기가 들어왔을 때 해궁이라 해도 이거를 면치 못한다 이 소리. 화기가 쌍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조심을 하라. 그러면 이제 태음화기가 노복궁에 들어왔다 이러면 정말 아래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주 한 대 띵 하고 맞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단도리를 잘 해라 이런 소리예요. 다음 청기화로.